온라인 만남이 일상이 된 시대. 스마트폰 속 낯선 이와의 연결은 설렘과 함께 예상치 못한 공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마주한 세 가지 경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 언니는 저보다 5살이 많습니다. 5년 전 언니가 데이팅 앱을 통해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던 때였죠. 어느 주말 저녁 언니는 앱을 통해 연락이 닿은 한 남자와 동네의 분위기 좋은 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언니는 약속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가 펍에 도착했을 땐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창가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곧 도착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낯선 남자가 불쑥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에게서는 찌든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퀴퀴한 냄새가 났고 언니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혼자 기다리면 지루할 텐데 제가 술 한 잔 사드릴게요. 말투는 억지스러운 친절함으로 가득했죠. 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곧 약속한 사람이 와요라고 거절했지만 그는 언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언니는 불안함에 휩싸여 약속한 상대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오세요? 여기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그 사이 남자는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세요? 혼자 오신 거면 제가 바래다 드릴 수도 있는데. 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단호하게 저기요. 죄송하지만 좀 가주세요라고 말했고 그제야 남자는 삐딱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안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야 도착한 메시지. 미안해요.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언니는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죠.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는 순간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아직도 혼자였네라고 말하더군요. 그가 다가오는 순간 언니의 휴대폰이 아니라 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언니는 멍하니 그 소리를 들었고 그의 얼굴과 메시지 창을 번갈아 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속한 상대였구나. 그의 눈빛은 내가 너를 속였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언니는 태연한 척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언니는 겨우 용기를 내 펍을 빠져나왔고 집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에 서는 순간 맞은편 길가에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마치 숨어 있는 듯 했죠. 언니는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창문으로 내다봤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만 언니는 확실히 느꼈다고 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언니는 공포에 질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죠. 그리고 새벽 1시쯤 언니 방 창문에서 스르륵 소리가 났어요. 비명과 동시에 아버지가 달려왔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남자의 번호는 추적조차 되지 않는 대포폰이라 했어요. 그날의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언니를 그렇게까지 괴롭히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죠.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적응 중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문득 채팅 앱을 켰고 사진이 예쁘게 나온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의 나이는 저보다 7살 많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세련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이어졌고 저희는 첫 만남을 약속했어요. 처음 만난 곳은 동네의 작은 밥집이었어요. 오기 전에 그녀가 길을 못 찾겠다며 위치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조금 찝찝했지만 길을 헤매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켜줬죠. 그런데 막상 나타난 그녀는 사진 속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낡은 차에서 내린 지쳐 보이는 얼굴, 사진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저는 이미 다시는 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도 전부 제가 했어야 했죠. 헤어질 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차로 가버렸어요. 저는 이대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위치 공유를 끄지 않았다는 걸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불을 끄고 주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숨죽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지금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 저는 혼비백산의 창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거실 창문, 방 창문 모두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뒷마당 창문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그녀의 눈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스피커폰으로 경찰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보내는 문자를 확인했어요. 왜 다들 날 버려? 너도 똑같아. 그녀의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에 저는 공포에 질렸죠. 그리고 곧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뒷마당 창문이 깨졌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고 책상 의자를 문에 기대 놓았어요. 방문 손잡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문 열어. 너 나한테 왜 이래?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그녀는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의 충격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소개팅 앱으로 만난 그녀. 저는 조금 특별한 첫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줄게요.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 그녀도 승낙했죠. 그녀는 저보다 6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말이 거의 없었죠. 저는 어색함을 없애려 계속해서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식사 내내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만 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와인을 꺼내자 그녀가 말했어요. 초를 켜면 더 분위기 좋지 않을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라이터를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녀가 황급히 자리에 앉는 모습이 스쳤어요. 순간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죠. 잔에 와인을 따르려는데 눈에 들어온 건 잔 속에 떠있는 고운 가루였어요.
처음엔 먼지인가 싶었지만 와인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는 걸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설마 나를 재우려는 건가? 저는 와인을 마시는 척만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제가 와인을 마시는지 확인하는 듯 했죠. 몇 분 뒤 그녀가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서 가봐야겠다며 일어섰어요. 저는 속으로 제발 가라고 빌었죠. 그녀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고 문을 닫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다가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부엌에서 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달그락.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곧이어 방문이 끼익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방 안을 스쳐 지나간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거든요.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마 화장실에 갔을 때 미리 뒷문을 열어놓은 거였죠. 공포에 짓눌려 몸을 일으킬 수 없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에 비친 흐릿한 실루엣. 그녀였어요. 그녀는 칼꽂이 옆에 서서 저를 등지고 있었죠.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칼을 내려놓고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그녀가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다는 걸 알아냈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노렸던 그날 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칼보다 더 무서웠던 그녀의 침묵만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